안녕하세요. 재능 코치 안상현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다면 그 재능을 오래도록 발휘하면서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해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행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재능 코치 안상현. 100세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을 가치로 사람을 꼽는 그. 안상현이 전하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법. 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재능 코치 안상현입니다. 재능 코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각자 재능이 다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발휘해서 또 제가 발굴해 드려서 그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마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명량이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고자 하는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단 한 분만이라도 저의 강의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어때 기대되시나요? 네. 네. 저랑 좀 닮았습니까? 네. 네, 제 100일 때 사진인데요. 성형 안 했다라는 것이 이 사진 속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순수, 미남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못생기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어떤 브랜드라는 게 없죠. 이름 하나 딱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4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공개가 되네요. 네. 이제 41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또 41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정말 크게 바꿔놓은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폰 어떠세요? 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정말 전자산업의 구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저는 스마트폰으로 쓰기 때문에 안 씁니다. MP3 안 사죠. 전자사전 안 사요. DMB 안 삽니다.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스마트폰 보시지 않으세요? 네. 가끔 한번 지하철 안에를 둘러보세요. 광고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본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건데요.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옵니다. 구글 글래스라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의 기능이 안경으로 넘어가요. 이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디지털 라이프가 올 거고 또 로봇은 이미 많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는 이미 왔고요. 그다음에 저 작은 차는 구글에서 만든 무인 자동차인데요. 한 시속 40km 정도로 다니는 시티카예요. 굉장히 크기가 작죠. 왜 그러냐면 운전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두 좌석만 있는 거고요. 시내에서 주행하기 편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장애인분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분들, 그리고 운전을 너무 두려워하는 주부님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예. 저런 게 들어오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운전하는 분들이 직업이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으로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제일 마지막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은 무인 비행기입니다.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시험 비행을 했는데 제가 책을 주문하잖아요. 인터넷으로. 30분 만에 배달해 주세요 라고 클릭을 하면 저 드론이 실어서 마당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택배 물류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게 모든 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쫓아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거를 배우려고 쫓아가면 평생 공부만 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활용만 하시면 돼요. 이런 기술이 얼마나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 그런 초점을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지 이 기술을 쫓아가시다가는 평생 공부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기술이 평준화가 되고 정보가 평준화가 되면 누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네,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일반화가 될 거예요.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대학생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평준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어떤 돈을 벌던 시대가 아무래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내가 어떤 거래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뭘 제일 먼저 보시겠어요? 뭐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어떤 도움을 나에게 줄 수 있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 스스로는 뭘 줄 수 있을까요? 그걸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휴먼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휴먼 브랜드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시죠?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브랜드와 휴먼 브랜드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휴먼 브랜드는 사람에게 붙였다 해서 저희가 낱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휴먼 브랜드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럼 먼저 브랜드는 뭘까요?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네, 상표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예, 상표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저는 브랜드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미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느냐. 그 이미지가 좋은 게 좋겠죠. 네, 뭐 싼 거보단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없어 보이는 것보단 있어 보이는 게 그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풍기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브랜드라는 것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죠. 그런데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에서 형성이 됩니다. 네, 우리가 공장에서 나온 모든 제품을 다 고르는 건 아니죠. 어떤 제품을 고를 때 그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때 브랜드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마트에 가면 수많은 라면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고르는 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보고 고르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이죠. 나이키라는 회사는 무엇을 만들죠? 네, 그렇죠. 스포츠용품. 대표적으로 신발을 만드는데요. 신발 만드는 회사가 솔직히 대단해 보이세요? 예, 저희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퇴근길에 신발 파는 가게를 봤다고 그래서 우와 위대한 회사 이런 생각은 안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이키라는 회사는 왠지 모르게 대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이 회사 입장에서
좋은 제품, 혁신적인 제품, 이것은 당연한 목표고요. 그 목표 너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운동이 좋으세요? 난 운동할 때 너무 신나.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시죠? 나이키가 추구하는 것은 그 운동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런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회사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문구도 어때요? Just do it. 이런 광고를 쓰죠. 신발 만드는 회사가 왜 그런 문구를 쓸까요? 그런 문구 말고 이런 걸 써야죠. 우리 신발은 세계에서 가장 가벼워요. 땀이 정말 잘 빠져요. 예, 이런 얘기를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Just do it. 지금 시작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스포츠맨의 어떤 위대함을 그리고 스포츠맨십에 또 그런 것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정말로 생활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추구하는 회사. 아무래도 위대한 회사가 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애플은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만들고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단말기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제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애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지금의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이 회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어떤 제품이 나올까요? 네, 놀라운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제품을 잘 만들겠다라는 노력, 그것도 아주 숭고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 너머에 이걸 쓰는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할 것인지 거기까지 고민한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에 어쩌면 제 영혼을 담아서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몸값이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람이 그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그 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재석 씨 잘 알지만 국민 MC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네, 무명의 시간을 오래 걸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예능 프로 하나 출연할 때 평균 몸값이 1,000만 원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방송을 저랑 같이 하는데 네, 여러분 얼마 받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얼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방송을 똑같은 방송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예, 그 가치가 어떻게 정해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LA 다저스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1년 연봉이 60억입니다. 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돈을 지불을 하는 거겠죠. 그거에 그런 위치에 가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결과적인 것만 쫓아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옆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제가 왜 그 사진을 올렸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강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물론 강의를 하지만 강사가 뭐 어떤 정식 직업은 아니지만 가끔 하는 그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강사료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인데요. 평균 강사료가 2억 원입니다. 네. 대통령을 그만두고 500여 차례 강의를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요. 강사료 받은 액수가 한 1,0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네. 이런 분 쫓아가면 안 되시겠죠? 예. 이를 쫓아가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강아지가 강아지 자체는 되게 예쁘죠? 근데 그림자는 어때요? 예, 뭔가 늑대 같고 승냥이 같죠? 예. 휴먼 브랜드라는 것은요,
정말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정치인들 또는 연예인들 이런 공인분들이 그런 실수로 인해서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먼 브랜드는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휴먼 브랜드는요. 입이 있어요. 그리고 발이 달렸어요. 돌아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고 또 혼자서 그걸 관리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하는 어떤 파트너,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또 차차 해드릴게요. 여기서 휴먼 브랜드에 대한 중요한 인식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가 좋은 변호를 할까요? 아니요. 네, 교사가 됐습니다. 그 교사가 됐다고 해서 좋은 교육을 할까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올바른 성공의 바탕에는 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글이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누가 썼을까요? 네. 부끄럽네요. 네. 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총리 후보라든가 어떤 교육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다 보면 느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휴먼 브랜드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예, 그 다른 사람 휴먼 브랜드 얘기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휴먼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첫 번째 시작은 재능이에요. 네, 뭔가 내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능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능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재능 코치라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원에서 반도체 설계하는 일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일주일에 한 2, 3일은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 다니면서 아주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했어요.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제가 뇌를 연구하는 곳으로 이직을 합니다. 반도체를 연구하던 사람이 뇌를 연구한다. 이게 어때 그림이 잘 그려지시나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한 10년 정도 제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그런 관심이 또 여러 저의 어떤 관심사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 12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그만둘 무렵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영이라는 걸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세상 물정을 좀 제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어떤 큰 실적이나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보단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3년 정도 제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올 2월 달로 그 영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창업을 준비해서 창업을 합니다. 야심차게. 그래서 친구 2명과 함께 제가 동업을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차량 관리 대행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였는데요. 정말 대박이 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 제가 그런 반성을 해보는데요. 그것이 4월 말이고요.
제가 5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모르니까 타임즈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신문사를 저희가 만든 건 작년 1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병행을 했고 취미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을 다 접고 내가 한번 여기에 올인해 보겠다라고 했던 건 올 5월 1일이에요. 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에게. 예. 기자가 됐다. 신문사에서 일을 한다. 반도체를 전공했고요. 뇌연구를 10년을 했고 3년의 영업을 한 사람이 이제 또 신문사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떠오르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정리정돈이나 하고 이런 것들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출퇴근하다 보니까 저에게 작은 일을 주더라고요. 리포터를 해봐라. 네, 이건 많이 안 배우고도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거를 유도하면 되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이뻐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뉴스라는 게 있는데 너가 한번 앵커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MC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더 예뻐 보이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니까 초대석이라고 그래서 또 손님을 모셔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제가 방송 일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글도 쓰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여기 공학 쪽 출신 분들 계실 텐데 글 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저희는 숫자 좋아하고요. 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친하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쓰라는 거예요. 글을 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저는 영화 보고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정리해서 올려보자.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글 쓰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담하게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분의 기사도 제가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로 글 쓰는 거에 자신감이 붙었고 지금은 일요일마다 작은 스터디를 만들어서 글 쓰는 강의도 또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또 그분들께는 이런 저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글을 쓰는 두려움을 제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고 그런 경험들이 쌓인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거 참 좋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기자 생활이 기본적인 업무고 그리고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체험들, 제가 노력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강의,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재능 얘기는 안 하고 왜 자기 살아온 얘기만 이렇게 하지? 그런데 재능을 찾는 거에 중요한 힌트가 제 삶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자기의 재능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질문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뭘 잘하세요? 라는 질문 대신에 여러분이 정말로 미쳐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몰입해서 빠져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이 정말 제가 잘하는 걸 했다기보단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걸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좋아하는 일이 나와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나의 재능을 찾고 할 때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잘하는 게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초점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나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투벅투벅 걸어서 이제 방문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혼자 불을 켜고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대로 내가 눈을 감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아, 이대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뭐 쿨한 척,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잘 살다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네, 후회되기도 하고 뭔가 좀 서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눈이 떠진다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쯤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다음날 눈이 떠졌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또 계속해서 고민과 갈등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휴먼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약간 딱딱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네, 정말 돈이 많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브랜드가 생기는 건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6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가기를 바란다기보단 그냥 한번 느낌으로 느껴보세요. 자, 재능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잘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야기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 컨텐츠가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컨텐츠가 내 고객 입장에서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컨텐츠를 누군가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이미지가 일관된 게 좋겠죠. 예. 어떤 때는 싸 보이다가 어떤 때는 비싸 보이다가 이러면 고객들도 헷갈리겠죠. 브랜드를 만들 때는 일관적으로, 그리고 나의 이런 컨텐츠를 끊임없이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돼요. 요즘 SNS가 잘 발달돼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 카카오 스토리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소통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듣고 보면 별거 없죠. 네. 그런데 행동은 잘 안 되죠. 네. 왜 안 되는지도 제가 나중에 그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휴먼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멘토로 정하고 롤모델로 정하고 그 사람처럼 사는 게 어쩌면 휴먼 브랜드가 가장 빨리 되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모델입니다. 1913년생이니까 193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4세. 네. 현재 최고령 런웨이 모델입니다. 16세에 세계적인 잡지인 보그의 모델이 됐고요. 지금까지 약 70년 가까운 생활 동안 모델 일을 했어요. 네. 나이가 많다고 문제가 될까요? 네.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네. 런웨이 모델이라고 하는 건요, 이 무대에서 걷는 그런 패션 모델 있죠? 네. 그러니까 잡지 모델이 런웨이 모델은 될 수 없는데 런웨이 모델은 잡지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현역 최고령. 저렇게 머리가 하얗게 백발인데도 너무 아름답죠?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31살, 직업은 트럭 운전수, 대학교는 다니다가 또 때려쳤네요. 네, 학교 다닐 때 별명은 왕따. 예. 요 이력서 한 장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별 볼 일 없죠. 네. 이 이력서 뒷면에 보이지 않는 이력서가 하나 있는데 엄청난 영화 광해,
독서를 정말 좋아하고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며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나리오를 씁니다. 영화사를 찾아가죠. 자, 제 영화를 좀 만들어 보시죠. 제작사가 봅니다. 시나리오 마음에 듭니다. 만들어 봅시다. 얼마를 드릴까요? 1달러만 주세요. 네, 1달러 그게 돈입니까? 네,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죠. 저예산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영화가 바로 터미네이터입니다. 네, 이것이 나오고 나서 에일리언 2라는 영화를 또 찍었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네, 31세에 그를 봤을 때 찌질한 놈이란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탈바꿈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준, 어떤 자기만의 삶의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휴먼밴드를 만드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가 핵심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어때 얼굴이? 밝죠?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이때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을까요? 네, 조금 좀 비슷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방학 시작. 왜 우리 아이들은 등굣길에 저런 얼굴이 나오지 않고 방학일 때 저런 얼굴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웃을 때가 아니에요.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출근할 때 이 얼굴이세요? 휴가 갈 때 이 얼굴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 이런 얼굴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휴가 갈 때 또 아이들이 방학할 때 왜 신이 나냐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많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두 살배기 아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모유를 끊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강사가 주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래, 너 뜻대로 살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주인으로 사는 게 좋은가? 어릴수록 좋겠죠. 예, 자기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중국에서 국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국제 그 규정상 장애인이 같이 뛸 때는 먼저 뛰게 하고 나중에 일반인이 뒤에 뛰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중국 선수가 장애인이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 케냐 선수는 아주 유망주였어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 중국 선수가 뭔가 이상해 보여요.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뭔가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물이라도 좀 줘야 되겠죠. 네, 저렇게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1등을 놓치고 2등으로 골인을 합니다. 2등이 되면서 상금 2만 달러를 잃어요. 2만 달러는 그녀가 케냐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몇 년 동안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녀가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나타난다면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어떤 삶의 기준을 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달려 있습니다. 의사분 중에도 있죠. 장기라 박사님, 바보의사라 불립니다. 돈 없는 환자가 오면 뒷문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는 사람에게는 닭 2마리를 삶아 먹으라고 돈을 쥐어주는 의사. 의사의 소임은 그 환자를 살리는 거죠. 네. 또 그렇지 않은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의사의 직업의 본질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첫째, 자기가 기준을 생산하는 겁니다. 나에게 성공은 뭐냐? 나에게 돈은 뭐냐? 나에게 사랑은 뭐고 가족은 뭐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기준으로 맞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고요. 바람직하다는 일이 내가 바라는 일로 바뀝니다. 좋은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바뀌어요. 이 삶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살 때 당연한 일이겠지만 재미있고 의미 있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지구를 밖에 나가서만 볼 수 있고 우린 상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방배동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방배동보다 더 큰 서울이 있고 그 서울보다 더 큰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보다 더 큰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전혀 보이지도 않죠. 예, 그러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을 갖고 사는 순간 이제 다시 시작은 여러분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배동에 존재하기 때문에 방배동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구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재능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재능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이 강의가 끝나면 저에게 와서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험을 통해서 채우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는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내가 직접 몸소 느껴보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못하는 것들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강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독서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내가 접하다 보면 이제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을 때 반드시 자기 코드와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재능을 찾게 되는데 그런 분을 만나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네.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상현 씨 하면 딱 떠오르는 네.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재능 코치란 이름은 제가 아마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능 코치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재능을 발굴해서 세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재능 코치로 불리는 거 물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안상현 하면 또 보고 싶은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질문도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행복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선택은 항상 옳고 항상 맞아요. 다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다. 그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선택하는 여러분 자체, 그 자신에 대해서는 믿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선택하는 힘이 더욱 강해지고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선택을 믿고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